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주변의 상가들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폐업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가 조금 안 좋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한 해에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무려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실감이 나십니까? 하루에 3,000명 가까운 우리 이웃들이 절망 속에서 가게 열쇠를 반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 가게를 여는 사람 10명 중 8명 이상이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짐을 싸는 85.2%라는 경이로운 폐업률이 눈앞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었던 명동이나 강남 같은 최고의 상권조차 1층 상가 곳곳에 임대문이라는 4글자가 붙은 채 텅 비어 있습니다. 밤이 되면 화려해야 할 유흥가가 공동묘지처럼 적막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리는 비어가는데 길거리에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쉴 새 없이 엔진 소리를 내며 도로를 누비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갑을 닫았다고 하는데 택배 상자는 아파트 복도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소비자가 사라진 게 아니라 소비하는 방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상가가 망해가는 건 단순히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장사가 안 되는 건 불경기 탓이라는 그 뻔한 위로와 핑계는 이제 집어치워야 합니다. 지금의 상권 몰락은 일시적인 소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피가 흐르는 통로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대한 지각 변동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모은 퇴직금과 은퇴 자금을 쏟아부어 차린 그 가게가 왜 개업 3개월 만에 지옥으로 변하는지 그 섬뜩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노후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 냉혹한 현실의 흑막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어제의 사장님이 오늘의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1번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소비를 안 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가게의 전체 소비 지출은 오히려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는 여전히 줄을 서고 해외 여행객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그런데 왜 내 가게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을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돈이 흐르는 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배가 고프면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 식당가를 걸었습니다. 쇼핑을 하려면 시내 번화가로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모든 소비는 손바닥 안의 작은 스마트폰, 즉 온라인 세상 안으로 완전히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모바일 쇼핑 비중이 무려 77.4%에 달하는 시대입니다. 2026년의 소비자는 침대에 누워 손가락 하나로 새벽에 먹을 신선한 채소를 주문하고 3시간 뒤면 집 앞에 도착하는 옷을 삽니다. 공간의 이동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의 사용 선고와 같습니다. 예전에는 목 좋은 1층 상가에 앉아만 있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길을 주고 발길을 들였습니다. 유동인구라는 말이 권력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비자들의 눈은 길거리가 아니라 화면 속 애플리케이션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상가라는 물리적인 공간은 이제 소비자들에게 그저 비싼 임대료를 내는 창고에 불과해졌습니다. 오프라인 상가의 멸종은 불경기가 아니라 기술의 진보가 불러온 피할 수 없는 빙하기의 시작입니다. 이 변화를 읽지 못하고 여전히 입지가 좋으니 장사가 잘 될 거라는 과거의 공식에 매몰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패배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사를 시작하기 전 유동인구를 체크하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클릭수와 검색량을 체크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자영업은 죽음뿐입니다.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길거리에 손님이 없으니 자영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켭니다. 하지만 이것은 달콤한 유혹이 아니라 독이 든 성배입니다. 여러분이 2만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팔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예전 같으면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를 빼면 쏠쏠한 수익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배달 중개 수수료에 카드 결제 수수료, 그리고 배달비와 광고비까지 떼고 나면 매출의 약
24%가 순식간에 플랫폼 업체의 주머니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플랫폼 안에서 남들보다 눈에 띄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유료 광고를 더 내야 합니다. 깃발을 꽂는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광고비 경쟁은 치열합니다. 결국 한 마리를 팔면 사장님 손에 쥐어지는 돈은 1,000원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이 팔수록 오히려 몸만 고되고 적자가 쌓이는 기괴한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플랫폼 제국의 소장농으로 전락한 자영업자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내 가게의 주인은 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는 거대 IT 기업의 알고리즘에 지배당하는 현대판 노예였습니다. 플랫폼은 여러분의 가게가 잘 되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클릭 한 번에 떼어가는 수수료만 챙기면 그만입니다. 사장님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닭을 튀기고 피자를 굽지만 통장에 남는 돈은 쥐꼬리만 합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배달업체 회장님들의 주머니만 두둑해지는 이 현실이 얼마나 통탄스럽습니까? 이제 자영업은 운영이 아니라 버티기 싸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버티면 버틸수록 플랫폼의 수수료는 교묘하게 오릅니다. 독점적인 위치를 이용해 수수료를 올리는 플랫폼 앞에 자영업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 버티기 끝에는 결국 파산이라는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장사가 정말로 남는 장사인지 아니면 남의 배만 불려주는 헛고생인지 냉정하게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남의 축제를 위해 내 인생을 갈아넣고 있는 건 아닌지 똑똑히 확인해야 합니다. 더 비극적인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폐업조차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장사가 안 되어 문을 닫으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닫는 좀비 가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가게 하나를 정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간판 떼고 내부 시설 다 철거해서 원래대로 복구하는 데만 수천만 원이 듭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인테리어에 5천만 원, 1억 원을 썼는데 그걸 부수는데 또 수천만 원을 써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폐업을 선언하는 즉시 은행에서는 빌려준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라고 압박이 들어옵니다. 보증금은 이미 밀린 월세로 다 까먹은 지 오래고 수중에 남은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결국 매달 100만 원, 200만 원 적자가 쌓이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억지로 문만 열어두는 비참한 좀비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문을 닫으면 당장 신용불량자가 되고 길거리로 나난자야 하니까요. 지금 제2금융권의 자영업 대출 연체율은 12%를 넘기며 폭발 직전입니다. 빚으로 빚을 갚으며 하루하루 버티는 이 풍선 효과가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무능함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입니다. 은퇴 후 퇴직금으로 치킨집이나 카페를 차렸던 수많은 50대와 60대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이 폐업의 늪에 빠져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폐업도 돈 있는 사람이나 하는 사치라는 말이 나오는 2026년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폐업 신고서를 들고 구청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폐업 좋지 못하는 좀비 신세라니, 이 얼마나 잔혹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화려한 신도시 상가 이면에 숨겨진 자영업의 피눈물 섞인 잔혹사입니다. 이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멈춰서서 내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이제는 박물관에나 가야 할 옛말입니다. 상권이 다 죽어가는데도 건물주들이 월세를 안 깎아주는 이유가 단순히 피도 눈물도 없는 탐욕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도 거대 금융의 인질이 되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대출을 잔뜩 끼고 건물을 산 건물주들은 고금리 시대에 이자 폭탄을 맞으며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만약 월세를 조금이라도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수익환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세를 100만 원 낮추면 건물의 가치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씩 한순간에 폭락합니다. 건물 가치가 떨어지면 은행은 즉시 경고를 보냅니다. 담보 가치가 하락했으니 대출금 일부를 즉시 갚으라는 마진콜을 보내는 것입니다. 당장 수억 원을 구할 길 없는 건물주들은 결국 파산을 피하기 위해 건물을 비워두는 한이 있더라도 월세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가 세입자는 장사가 안 되어 죽겠다고 하고 건물주는 은행 이자를 못 내어 죽겠다고 하는 이 지옥 같은 연쇄작용이 대한민국 상권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하는데 월세는 그대로니 상가는 계속 빕니다. 텅 빈 상가는 상권 전체를 침체시키고 결국은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
거대한 금융자본이 짜놓은 판 위에서 함께 침노라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건물을 가졌다는 사실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건물주들 역시 밤마다 은행 이자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내쉽니다. 거대 금융자본은 이들의 싸움을 느긋하게 지켜보며 이자 수익을 챙깁니다. 결국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부는 자영업자도 건물주도 아닌 은행과 금융자본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몰랐던 상가 임대차 시장의 차가운 진실입니다. 발밑이 무너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서로의 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소비 시장은 K자형으로 완전히 쪼개졌습니다. 아주 싼 것만 찾는 초저가 시장과 아주 비싼 것만 찾는 초고가 시장으로 양극화된 것입니다. 다이소나 알리 같은 곳에서 1,000원, 2,000원짜리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수십만 원짜리 오마카세나 명품을 소비합니다. 이 중간에 낀 평범한 동네 가게들은 이제 설 곳이 없습니다. 어중간한 가격에 어중간한 품질로는 이제 까다로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동네 빵집, 동네 옷가게가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빵 하나를 먹어도 전국적인 유명 맛집을 찾아가고 옷 하나를 사도 최저가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백화점에 갑니다. 어정쩡한 가게는 그저 지나가는 배경일 뿐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빙하기에 진입했습니다. 내 가게에 와서 돈을 써줄 물리적인 인구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소비 여력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학교와 문방구가 사라지고 동네 소아과가 문을 닫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나가는 불황이 아니라 우리가 알던 자영업이라는 종이 지구상에서 멸종해가는 과정입니다. 자영업의 5년 생존율이 27.1%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제 놀라운 뉴스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 맨몸으로 서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많으니 장사가 되었지만 이제는 사람 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비자가 귀해지니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경쟁에서 밀린 가게는 가차없이 퇴출당합니다. 이 빙하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거의 문법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모든 창업 계획은 재앙으로 끝날 것입니다.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사람이 돈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1층 대로변이 대박을 보장하던 시대는 영원히 끝났습니다. 유동인구의 눈길을 구걸하며 비싼 임대료를 내던 방식은 구석기 시대 유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소비자는 굳이 시간을 내어 오프라인 매장을 찾아갈 압도적인 이유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음식을 먹는 공간이라면 온라인이 훨씬 싸고 편한데 왜 굳이 기름값 들여가며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오프라인 상가가 살아남으려면 온라인이 절대 줄 수 없는 특별한 경험과 독보적인 컨텐츠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간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그 가게는 그저 비싼 임대료만 내는 창고일 뿐입니다. 이제 자영업은 장사가 아니라 컨텐츠 사업입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는 강력한 한 방이 없다면 1층이 아니라 100층에 있어도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맛집을 찾아가기 위해 산골짜기를 찾아가고 허름한 창고를 개조한 카페에 줄을 서는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어디서도 보지 못한 독특한 경험입니다. 반면 대로변에 있는 평범한 식당은 이제 파리만 날립니다. 입지의 종말과 컨텐츠의 탄생,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상업공간이 마주한 새로운 생존 문법입니다. 과거에는 목 좋은 곳을 선점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었지만 이제는 목 나쁜 곳에서도 사람을 불러 모으는 기획력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은 여전히 임대료 싼 곳만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임대료가 싸다고 장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끌어당길 힘이 없으면 공짜로 상가를 빌려줘도 망합니다. 이제 공간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손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손님이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힘, 그게 본질입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1%의 젊은 창업자들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싼 임대료를 내야 하는 1층 대로변을 과감히 버립니다. 대신 임대료가 싼 비급 상권의 지하나 3층 혹은 골목 안쪽 외진 곳을 선택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둥지를 트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료에서 아낀 수천만 원의 돈을 재료의 품질이나 독보적인 인테리어 그리고 브랜드 감성에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위치가 안 좋아도 상관없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 소문을 들은 팬들이 전국 각지에서 스스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위치의 한계를 팬덤으로 극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자영업의 희망으로 떠오른 팬덤 상권의 탄생입니다. 이제 장사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을 불러 모으는 마법이 되어야 합니다. 임대료를 아껴 고객 가치를 높이는 이 영리한 전략이 빙하기를 돌파하는 유일한 생존밥입니다. 이제 비싼 월세가 성공을 보장하던 시대는 영원히 작별을 고했습니다. 젊은 창업자들은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보다 SNS 마케팅에 더 공을 들입니다. 가게 위치를 물어보는 손님보다 가게의 철학을 물어보는 손님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지하는 눅눅하고 3층은 힘들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곳은 임대료라는 족쇄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확실합니다. 멀리서도 찾아오게 만들 독보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무기가 없다면 지하나 3층은 그저 묻히는 무덤이 될 뿐입니다. 이제 장사는 입지가 아니라 매력의 싸움입니다. 자영업자가 플랫폼의 수수료 노예에서 벗어나려면 자신만의 디지털 영토를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내 목줄을 남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자사 앱이나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고객과 직접 소통하고 우리 가게만의 충성 고객 데이터를 쌓아야 합니다. 내 손님의 정보를 내가 모르면 영원히 플랫폼 기업의 소장농 신세를 면할 수 없습니다. 건물주들 역시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다달이 들어오는 월세만 챙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힙한 브랜드를 직접 발굴하고 그들에게 렌트 프리, 즉 일정 기간 무상 임대를 주더라도 상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권 운영업자로 진화해야 합니다. 내 건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입자와 공생하며 상권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부동산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싸움입니다. 운영 능력이 없는 건물주는 결국 세입자와 함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빈 상가를 그대로 두느니 유능한 청년 창업자에게 기회를 주고 상권을 살리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이득입니다. 건물주와 세입자가 적이 아니라 동지가 되어야만 이 거대한 상권 몰락의 파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나만 잘 살겠다고 월세를 올리는 건물주는 결국 텅 빈 유령 건물을 지키는 문지기가 될 것입니다. 반면 세입자의 성공을 돕고 상권의 일야기를 같이 써내려가는 건물주는 2026년의 위기 속에서도 자산 가치를 지켜낼 것입니다. 상생은 이제 도덕적 구호가 아니라 가장 차가운 자본주의적 생존 전략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살려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의 풍경은 우리가 알던 모습과 완전히 다르게 바뀔 것입니다. 텅 빈 도심 상가들은 1인 가구를 위한 공유 주거 공간이나 도심형 마이크로 물류센터로 그 정체성이 빠르게 바뀔 것입니다. 상가의 주거화 현상은 이미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삶을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단지가 상가 건물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도시의 1층이 상점이 아니라 거실이 되고 택배 터미널이 되는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몰락이 아니라 재구성입니다. 상가가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형태의 삶의 방식이 들어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어떤 기회를 잡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상업 공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주거와 물류가 뒤섞이는 거대한 융합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만만하게 치킨집이나 카페를 차리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스스로 불태우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독보적인 컨텐츠와 팬덤을 만들 구체적인 계획과 자신이 없다면 이 빙하기가 끝날 때까지 섣불리 돈을 쓰지 마십시오. 현금을 쥐고 관망하는 것 또한 이 시대를 이겨내는 훌륭한 생존 전략입니다. 변화의 물결은 이미 우리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말고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오늘 전해드린 이 긴박한 경고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자영업은 이제 전쟁터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뛰어든 자는 백전백패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무너진 상권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주할 새로운 기회와 희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가 몰락한다고 해서 모든 경제활동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파괴된 자리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납니다. 이제는 큰 규모가 아니라
깊은 깊이가 승부처입니다. 작지만 단단한 가게, 소수이지만 열광적인 팬을 가진 브랜드가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2026년의 위기는 우리에게 본질을 묻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배우라고 말입니다. 자영업의 미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에 있습니다. 디지털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인간적인 연결을 갈구할 것입니다.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사람들은 구름처럼 몰려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상가의 주인이 아니라 경험의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건물의 주인이 아니라 상권의 연출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전환에 성공한 이들에게 2026년의 몰락은 오히려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남들이 모두 포기할 때 본질을 뚫어보는 해안을 가지십시오. 오늘 전해드린 이 긴박한 경제의 흐름이 여러분의 노후와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찰력을 깨웠다면 주위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다짐을 댓글로 숫자 1번과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자영업의 내일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경제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